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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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고요. 네. 원장님께서는 연세 리엔 피부과 이세원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원장님? 네, 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조심하면서 맞아요.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참 끝날 때가 되려나 하면 또 다시 또 그러게요. 불안해지고 네. 아,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진짜 언제쯤 옛날로 돌아갈지 좀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 여러 뭐 매체들 저도 이렇게 언론들을 접하고 매체들 보면은 이제 과거의 생활로 똑같이 돌아가기는 좀 힘들어졌다는 얘기들이 그러니까요. 많더라고요. 저만 해도 사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방송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오니까 저 마스크 벗고 누구랑 대화하는 게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밤 9시에 처음으로. 네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느낌이 예전에는 뭐 이렇게 일본 관광객들이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아 조금 왜 저렇게 유난을 떨까? 아, 뭐 그쵸, 그쵸. 예, 조금 그런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느낌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분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그 좀 조심성이 없다고 느껴질까? 아니면 공중도덕이 좀 맞아요. 부족한 분이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자잘한 것부터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부터가 이미 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막, 괜히 막, 너무 유난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막 괜히 엘리베이터에서 막 마스크를 안 네. 끼시고 이야기하는 분을 보면 막 괜히 제가 마음 그렇죠. 불안해가지고, 네, 네. 아,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제가 걸리는 것도 무섭지만 혹시나 나를 통해서 누가 맞아요, 맞아요. 갈까 뭐 이런 것도 걱정이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거는 방송이니까 불가피하게 네, 마스크를 벗긴 맞습니다. 했는데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잠깐 네. 인사해보고 그러면은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네.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는데, 근수님 들어와 주셨고, 아이님도 들어와 주셨고, 네. 딸기80님, 이니님, 그 다음에 또 예인님, 또, 네, 식탐의 제왕님도 이렇게 들어와 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앞에 선생님께서 핵심 강의를 짧게 준비를 네. 해주셔가지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준비해 주신 내용을 간략하게 조금 핵심 내용만 짚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시는 질문들을 받아보려고 해요. 그쵸? 네, 네. 그럼 오늘 주제 잠깐 제가 소개를 도와드리면 탈모와 관련된 좀 질환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그렇죠?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강의는? 그러니까 우리 이 탈모가 그 보통 탈모는 이 미용적인 문제, 제가 얘기한 남성형 탈모, 쉽게 얘기하면 우리 대머리는 그냥 미용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잘 그 기전을 따져보고 어떤 역학적인 조사를 해보면 미용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전신질환과의 관계도 있고요. 심지어는 남성 탈모, 대머리와 코로나 전혀 관계가 네. 없을 것 같은 명제잖아요. 네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계가 많다는 그런 논문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가 탈모와도 관련이 있다는 아주 좀 신기하고 네, 새로운 네,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어쨌든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들을 또 우리 뭐 코로나뿐 아니라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중요한 시기잖아요, 지금.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원장님이 준비해 주신 강의 먼저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남성 탈모가 있는 분들 특히 이렇게 그 탈모가 많이 진행되고 그 중에서도 조금 젊은 나이에 탈모가 시작된 분들이 어떤 당뇨라든가 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 복부 비만 이런 것들과 연관이 많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에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그 피부과 의사들이나 이 탈모에 관심 있는 의사들에게는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거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것과 관계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꿔 생각해 보면 그러면 탈모가 있는 분들은 뭔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고혈압이 걸리고 비만이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길 것 같은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이 탈모가 된 건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탈모가 있는 분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가 탈모가 있는 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굉장히 미묘한 이거는 그 남성 호르몬에 대한 문제거든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네, 제가 조금 유식한 척 해보려고 이렇게 좀 용어가 어렵게 잔뜩 네, 나와 있습니다. 써왔습니다. 네. 자, 이게 뭔지 보면은 그 어떤 이게 인슐린 레지스턴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슐린이라는 게 우리가 당뇨가 있는 분들이 인슐린이 그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네. 혈액 내에 돌아다니는 당분을 쭉 빨아들여 가지고 우리 근육이라든가 이런 데서 잘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그거를 잘 못해 가지고 혈액 내에 당분이 계속 돌아다니는 게 그게 당뇨병이거든요. 당뇨. 네. 근데 그렇게
그 남성 탈모가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분에서 그런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가지고 당뇨가 되게 잘 걸린다는 논문들이 이미 예전부터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특히나 어린 나이에 탈모가 되는 분들이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러고요. 심지어는 실제로 어떤 역학적인 통계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메타볼릭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대사성 질환이라는 건데 대사성 질환은 흔히 그 고지혈증, 네. 당뇨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만 이런 것들. 근데 그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면은 우리 췌장은 당분을 빨리 우리 근육이나 이런 데로 보내야 되는데 이게 피에 당분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인슐린이 부족한가 하는 느낌으로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요. 네. 그래서 혈액 내 인슐린의 양이 늘어나요. 근데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양만 네, 많을 뿐이지. 양만 많고. 예, 그게 하이퍼 인슐린애미야. 그러니까 그 고인슐린 혈증 뭐 이렇게 부르는 현상이 일반인에 비해서 탈모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2배. 2배면은 되게 유의미한 그럼요. 수치네요. 굉장히 유의미하죠. 네.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탈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중에 탈모가 있는 사람 중에 비만인이 한 3배 정도. 3배요? 네, 더 많고 고혈압도 한 2배. 고지혈증도 고지혈증 한 4배 이상. 아. 탈모가 있는 사람에서 증가를 해요. 그럼 왜 그럴까? 탈모가 이건 그냥 머리카락의 문제인데 저도 이제 얘기할 때 그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 지금까지 많이 했어요. 탈모는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다. 남성 탈모는. 자, 근데 이게 이 남성 탈모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는 남성 호르몬에 대한 그런 문제예요. 특히나 우리가 남성 탈모가 있는 분들 중에서 36세 이전에 생기는 거를 우리가 얼리 온셋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생기는 탈모가 36세 이전에 36세? 뚜렷이 나타나는 탈모가 있는 분들 중에서 특히 앞머리가 올라가는 분들보다 정수리가 비는 탈모인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머리 탈모하고 정수리 탈모를 우리가 기전을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일찍 발병하고 정수리 탈모가 생긴 사람들에서 나이가 들었을 때 전립선암이라든가 협심증 같은 심장 질환, 그리고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이런 것들이 더 잘 생긴다는 그런 통계학적인 결과가 있어요. 오, 그래요? 굉장히 네. 왜 그럴까? 그러니까요. 이게 네.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짜 만성질환이랑도 2배, 3배 정도 차이가 그쵸. 나면은. 근데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성 탈모가 생기는 이유는 DHT라고 하는 일종의 남성 호르몬 때문이라는 건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네네. 드렸죠. 자, 2019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봤더니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수명이 80세, 여성의 평균 수명이 86세예요. 물론 이렇게 남녀의 평균 수명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지금까지는 남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술, 담배를 많이 하고 사회생활에 스트레스가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중2병 아시잖아요. 알죠. 예, 중2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 아내를 보니까 남자들이 단순히 스트레스가 많다?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중2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에 네, 남자의 수명이 짧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술, 담배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남성들의 흡연율이나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데 여성 흡연율이 예전보다 늘었다는 보고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흡연에 대한 문제 그런 것도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고 여성들의 사회생활이 늘어나면서 여성들도 요즘에 뭐 다들 피디님도 음주 하시나요? 뭐 가끔 네, 친구들 하죠. 보면, 네네. 그죠?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여성들이 더 많이 대차게 드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많이 드시는 분들도 많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음주하고 흡연의 차이라고만 또 얘기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네네. 근데 이상한 거는 남자들이 어쨌든 여자들보다 평균 수명이 짧다는 거. 자, 이 문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네. 또 하나는 소아 호흡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폐포 우리가 아이가 엄마 그 뱃속에 엄마한테 그 양수 안에 있을 때는 양수를 통해서 엄마의 그 산소를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네네. 공기 호흡을 하는 게 아니죠. 물 속에 잠수해 있잖아요, 아이가. 네네. 근데 아이가 출산해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자기 힘으로 호흡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폐포라고 하는 폐 조그만 우리가 호흡기관에 있는 물을 다 뽑아내고 물을 뽑아내고 공기를 빨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은 그 공기를 제대로 못 빨아들여요. 그 폐포를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계면활성제가 있는데 네네. 그게 좀 부족하거나 잘 안 만들어지면서 폐가 쪼그라들어서 호흡을 못하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군요. 그렇죠. 심지어는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런 그 호흡이 잘 안 되는 그런 증후군도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가 더 많아요. 그러네요. 1.7대 1이라고 네. 나와 있네요. 그래서 신생아 사망률도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이 더 높아요. 아, 그래요? 신생아 사망률의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이 병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상하게 남자들이 자꾸 그렇죠. 네. 거기다가 최근에 코로나19,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흔히 통칭해서 얘기하는데 맞아요. 이거 이번에 봤어요. BBC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은 남성과 여성이 바이러스에 따른 영향이 다른 이유는 뭘까? 이런 보도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미국의 경우에 코로나19로 남성, 여성보다 2배 더 많이 사망을 했다고 그러고요. 네. 서유럽의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도 역시 69% 거의 여성들보다 2배 가까이 그러니까요. 많게가 맞아요. 남성이에요. 네. 왜 이렇게 남자들만? 네. 또 하나, 최근에 나온 논문에 보면은 남성 탈모가 있는 사람들이 그 심혈관 질환들이 남성 탈모가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면서 남성 탈모가 있는 사람들과 남성 탈모가 없는 사람들을 비교를 했더니 네. 탈모가 있는 사람들이 허리 둘레도 비교적 더 굵은 편이고 혈압도 증가돼 있고 그리고 고지혈증 나타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당뇨병도 좀 더 비율이 높고 그런 또 2019년에도 그런 논문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네. 남자와 여자의 어떤 이런 차이를 만드는 그게 과연 뭘까?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대표적인 것들. 호르몬? 그렇죠. 네. 남성 호르몬. 네. 남성 호르몬과 그 남성 호르몬을 받아들여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안드로젠 리셉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호르몬이 작용을 세포에서 하려면 그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리셉터라고 그러거든요.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리셉터가 있어요. 그 둘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이런 문제를 만들지 않을까. 결국에는 생각을 합니다. 호르몬이 네. 탈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렇죠. 문제를 다 일으킬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남성 탈모가 있는 분들이 어떤 이런 전신질환, 뭔가를 잘못해서 전신질환에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호르몬이 남성 탈모도 만들고 이런 질환도 만들고 어떤 남성들의 수명을 좀 짧게 하는 역할도 하고 그런데 다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깐 제가 요건 이제 상식적으로 네. 아시라고 제가 잠깐 준비를 했는데 네. 지금 나타나는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거를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사스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한 10년쯤 전에 중국에서 아주 많이 유행하고 당시에 중국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네. 그 사스하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하고 둘 다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두 번째다 해서 두 번째. 사스 코브 2 네. 이렇게도 부르고요. 2019 n코브라고도 해요. 2019년에 발생한 너블, 그러니까 새롭게 생긴 코로나 바이러스다 해서 2019 n코브라고도 하고요. 네. 혹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9 n코브에 의한 이런 바이러스에 의한 그 호흡기 질환을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2019 해가지고 코비드-19이라고도 부르기도 네네. 해요. 그래서 아마 신문 같은 거 보시면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맞아요. 국내에서는 대부분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혹은 그냥 대충 코로나 19, 코로나19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 자,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그런 폐렴을 일으키고 작용을 하는지 그렇다면 이 왜 코로나 바이러스도 남성에 비해서 뭐 대사성 질환 이런 것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과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성 호르몬과 그럼 도대체 그러니까요. 웬 네. 연관? 왜 거의 2배 차이가 그렇죠. 나는 건지. 그럼 이거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에 어떻게 침투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폐에 있는 세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폐 속 세포가 타입 1이 있고 타입 2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세포는 타입 2예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그냥 침투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겉에 무슨 그 세포에 침투하기 좋은 부착하기 좋은 다리 같은 스파이크가 달려 있다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죠. 신문에 네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디 세포에 착 달라붙는다고. 네. 부착? 그렇죠. 부착을 한다고. 네. 근데 그 부착을 하는 게 그냥 부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어떤 수용체가 필요를 해요. 그 수용체라는 게 ACE2라는 수용체가 있어요. ACE2라는 수용체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다리가 여기에 이제 부착을 해야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세포를 손상을 만들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리의 모양이 요 수용체랑 아주 일치하진 않아요. 수용체에 꼭 맞게 블록이 맞게 생기지 않은 거예요. 네. 약간 울퉁불퉁 좀 못생겨 있어요. 아오. 근데 요 수용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빨리 저 폐 세포를 감염을 시켜서 들어가야 되는데. 저걸 내가 빨리 먹어버려야 되는데 네. 쟤를 괴롭혀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다리를 요 수용체에 딱 맞게 조절을 해주는 게 있어요. 오. 그게 TMPRSS2라는 게 있어요. 오, 말이 그건 어렵죠? 어디 있는 거죠? 그게 그 세포 주변에 있는 건데 아. 그 본 그 풀네임은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테아제 세린 2라는 거예요. 어렵네요. 네, 어렵죠. TMPR SS2라는 게 있는데 네. 얘가 이 다리를 이쁘게 다듬어 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다리를 네네. AC2라는 딱 그 수용체에 다 들어갈 수 있게. 그럼 거기에 딱 접합이 되면 이제 그 세포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세포를 감염을 시키는 거죠. 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문제는 아까 제가 TMPR SS2라는 게 다리를 예쁘게 만들어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얘가 없으면 다리가 예쁘게 이 수용체에 붙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갔다 그냥 나와 버릴 거예요. 근데 얘가 있기 때문에 폐에 들어붙어서 폐렴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네네. TMPR SS2라는 걸 만드는데 중요한 게 남성 호르몬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남성 호르몬이 네.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우리가 남성에서 여성보다 많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이렇게 통칭을 하지만 남성 호르몬은 일종의 우리 몸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스테로이드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룹에 속해 있는 네네. 호르몬의 하나인데 그 남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도 부착하는 리셉터가 있어요. 네네. 그 리셉터에 부착하면은 얘네들이 TMPR SS2라고 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키게 돼요. 그게 남성 호르몬.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폐에 침투를 잘 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갔어요. 네, 그래서 네. 남성들이 아마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노출이 되고 쉽게 노출이 됐을 경우에 중증도도 더 심하게 걸리는 경우가 많고 네네. 특히나 남성 탈모가 있는 분들은 이 안드로겐 리셉터라고 하는 네. 안드로겐 그 남성 호르몬이 부착하는 그 리셉터 그게 탈모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 좀 더 발달이 된 분들이에요. 거기다 이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 리셉터를 활성화시키는 남성 호르몬 중에 중요한 남성 호르몬이 우리 탈모에서 아주 유명한 DHT. DHT가 안드로겐 리셉터에 부착을 하면은 네네. TMPR SS2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다리를 우리 몸에 침투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효소를 증가시키는 거죠. 아, 그러니까 탈모랑 코로나도 연관이 있다. 네.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거네요. 남성 탈모 그래서 실제로 네. 그 스페인에서 네. 최근에 나온 연구 논문인데 스페인과 중국에서 그 연구 논문이 나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감염돼 가지고 들어와 있는 남성들 중에서 남성 탈모가 있는 사람과 탈모가 없는 사람의 비율을 봤더니 약 70% 정도가 남성 탈모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70%가. 네, 입원해 있는 입원해 있는 남성들 중에 70%가 남성 탈모가 있고 30%가 남성 탈모가 없고. 근데 스페인의 그 의학자가 그러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던 그냥 일반인들 중에서 남성 탈모인과 탈모가 없는 분들의 비율을 봤더니 거기서 이제 그 탈모를 좀 엄격하게 나눈 것 같아요. 일반인들 중에 되게 탈모가 있는 남성들이 한 50% 정도라고 그래요. 스페인에서. 일반적으로. 네. 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한 사람들 중에서 70% 정도. 어떤 통계학적인 그렇게 유의성이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남성 네네네. 탈모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드로겐 리셉터가 발달이 돼 있고 네. DHT라는 호르몬의 활성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남성 탈모가 있는 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이 그림은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좀 설명한 그런 그림이에요. 네. 좀 더 자세히. 그래서 보면은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네. 여기 보면은 hyper androgenic faces 그러니까 뭐냐면 안드로겐이 많은 그런 뭔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좀 그 노출이 쉽게 될 수 있는 네. 위험할 수 있는 얼굴이 이런 얼굴이다. 아, 그러니까 얼굴만 보고도 코로나에 취약하다는 네. 걸 알 수 있는 거죠? 탈모가 있는 분. 아, 네. 여드름도 남성 호르몬과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여드름이 나이가 들어서까지 심하게 나타나는 분. 네. 탈모가 있으면서 수염이나 가슴털 같은 채모가 많은 분들. 네. 얼굴이나 몸에 기름기가 굉장히 많은 기름기가 피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게 다 남성 호르몬과 연관이 돼 있는 문제들인데 이런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조금 더 취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더 통계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거고 네네. 아직까지는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연관성이 의심이 되는 거고요. 네. 이 그림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그림이거든요. 너무 네, 유명하죠? 맞습니다. 예. 너무 신기하네요, 원장님. 네.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네. 5알파 리덕테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만나서 DHT라는 호르몬으로 바뀌면 이 DHT가 남성 그 모발에 작용을 해서 모발을 점점 가늘어지게 하는 남성 탈모를 만들죠. 네. 이게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네. 그럼 우리가 먹는 탈모 치료제 네. 대표적으로 프로페시아,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네. 이런 탈모 치료제들이 이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이 부분을 거기를 끊어내서 막는. DHT를 줄여주죠. 네. DHT는 아주 강력한 남성 호르몬이고 아까 얘기한 안드로겐 리셉터에 부착하는 주요 남성 호르몬이거든요. 얘를 억제하는 게
다시 말해서 남성 탈모가 있는 분들이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그 탈모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이 어쩌면 코로나에 대한 네. 감염증의 빈도를 좀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논문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다. 네네네. 그리고 그렇군요.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치료에 대해서 그러면 이 남성 호르몬을 어떻게 조절을 해서 아까 얘기한 TMPRSS2라고 하는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다리를 우리 피부에 들어오기 좋게 이쁘게 만들어주는 그 효소, 네네. 걔를 어떻게 조절을 할까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드는 데 핵심이에요. 백신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요런 우리가 제가 아마 PD님도 갑자기 제가 남성 탈모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하니까 무슨 이게 뜬금없는 네. 아, 어떻게 연결이 되지? 네네 생각을 하셨을 그랬었는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네. 제가 사실 기사를 찾아봤을 때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메르스나 사스도 네네. 남성의 비율이 훨씬 높았대요. 그래서 아, 왜 그럴까 되게 궁금하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아, 이게 또 호르몬이랑 연결이 돼서 또 네네. 이렇게 치료제까지 백신까지 네네. 이렇게 또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네. 원장님. 물론 지금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를 뭐 복용하신다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해진다. 이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확실히 없기 때문에 난 클럽 갈 때 아보다트 먹고 클럽 가야지. 이거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네. 삐. 네. 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닌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네. 우리가 치료에 대해서 물론 이건 일반인들보다도 의학자들이 더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그 기전을 연구하는 분야긴 한데요. 네, 네. 우리 일반인들 중에서도 탈모가 있는 분들은 좀 더 탈모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뭐 하나의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거 정말 유익한 강의였어요, 원장님. 저도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요. 아, 진짜 이렇게 선생님이 그 막 효소랑 원인이랑 설명을 해주셨는데 너무 이해가 잘 갔어요. 이해가 됐나요? 좀 네. 너무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용어들이 좀 물론 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8, 90%는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장님이 준비해주신 이렇게 그 탈모와 관련된 만성질환부터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와 관련된 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 탈모까지 질문을 한번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그럼 처음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역시 코로나 이야기가 많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네. 코로나. 네. 네, 저도 정말 빨리 끝났으면 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진짜로. 친구들 못 만난 지 2달이 넘었고요. 두 달이 뭐예요? 저희 그 매주 셋째 주 토요일마다 이제 저희 연세대학교 피부과 네. 저희 동문들이 모여가지고 학술 공부도 하고 얼굴도 같이 보면서 밥 먹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네. 저희가 거의 뭐 굉장히 돈독한 모임이어가지고 네. 매달 하는 모임인데도 매번 30-40명 이상 참석을 하거든요. 참석률이 높네요. 네, 근데 그 모임도 지금 작년 12월 이후에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5개월이 5월 달, 됐네요. 네, 이번 달도 아마 안 하고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요. 피부과 저희가 하고 있는 피부과 의사회에서 하고 있는 학술 대회가 3월 달에 원래 있거든요. 네. 이번에 굉장히 크게 세계 학술 대회를 준비했었는데 다 취소가 되고 언제 할지 기약이 없습니다. 진짜 올림픽까지 이렇게 미뤄지는 네, 정말 네, 네. 이 시국이라는 게 참. 네, 정말 빨리 코로나가 그러니까요.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네. 해결될 때까지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클럽 가고 그러니까요. 감성 주점 가시고 맞아요. 저 감성 주점이라는 게 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네. 그러면은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근수님 질문 볼게요. 60대 초반 남성분이신가 봐요. 앞쪽에 M자가 있으시고 형님도 그러시대요. 그래서 이 나이에는 뭐 심고 그런 것도 조금 걱정이 되는데 탈모를 조금 늦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병원에서 치료받는 코스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 그 탈모를 좀 늦추시는 거는요. 약을 드시면 됩니다. 물론 약을 드신다고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화면에 있는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약을 드시면 됩니다. 되는데 100%는 아니에요. 약을 드시더라도 노화에 의해서 조금씩 진행하는 거를 다 막아주진 못하고요. 아주 드물게는 약을 드시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는 분도 가끔은 계세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적은 퍼센트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근수님께서 목표하시는 바가 탈모를 늦추는 게 목표다. 그럼 다른 치료 필요 없으세요. 그냥 약 드시면 돼요. 그약 드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탈모를 좀 늦추는 것 플러스 좀 더 개선을 만들고 싶다. 머리도 좀 났으면 좋겠고. 근데 그러면 원하시는 개선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달라질 거예요. 지금보다 좀 잔털이 좀 올라오고
너무 횡한 부위가 좀 가려지는 정도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약을 드시면서 뭐 레이저 치료 같은 걸 병행하신다든가 그런 방법을 쓰면 충분히 그렇게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정면에서 봤을 때 탈모가 좀 없는 것처럼 좀 젊은 느낌이 나게 헤어라인이 뭔가 그 앞머리부터 네. 예, 헤어스타일을 만들 수 있게 네.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렇다 그러면 약 드시면서 모발 이식 수술을 해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좋아지고 싶은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크게 달라질 거예요. 그 목표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늦추고 유지가 목적이다. 약만 드시면 됩니다. 너무 간편하니까요. 그렇군요. 네, 바로 시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근데 레이저 치료는 제가 조금 생소해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레이저 치료는 네. 그 프랙셔널 레이저라는 게 있는데 분액 레이저라고 그래가지고 레이저 빔이 뭔가 이렇게 이 원통형의 어떤 빔이 나온다고 했을 때 네. 빔이 이렇게 크게 원통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매우 자잘한 빔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원통형으로 큰 빔이 나올 경우에는 넓은 면적의 피부에 동시에 데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레이저 결국 열이거든요. 네네.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분액 레이저라고 조금하게 쏘면 같은 에너지가 떨어지더라도 손상을 받은 부위와 받지 않은 부위가 섞여 있어서 손상을 받은 부위가 좀 더 빨리 회복을 할 수가 있고요. 약간 피부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은 부분에 오히려 강한 에너지를 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피부에 구멍을 뚫듯이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미세한 구멍을 뚫으면서 이때 생기는 손상, 우리 피부는 흉터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손상을 받으면 피부를 재생하기 위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막 만들어내요. 그런 물질들이 모발에 있는 모발 줄기세포를 자극을 해서 모발이 좀 올라오는 거를 촉진을 시키거든요. 그래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게 레이저 치료예요. 아, 실제 효과는 어때요? 일단 치료할 때 통증이나 뭐 그렇게 아픈 것들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 없습니다. 뭐 구멍을 뚫는 레이저라고 해서 뭐 진물이 난다거나 막 딱지가 피가 생긴다거나 나거나 뭐 이런 건 절대 그러지 아닌가 않습니다. 봐요. 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시는 효과에 따라서 만족도는 다를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잔털이 좀 올라오고 너무 횡한 부분을 좀 가려주고 혹은 기존에 이미 머리가 있는 것들을 좀 굵어지게 하고 그 정도가 목표라 그러면 아주 만족스러우실 거고요. 그래요? 근데 아비마가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를 털이 나서 다 메꿀 정도로는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건 안 되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네, 그건 수술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 레이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반복적으로 털이 좋아지게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좀 많이 받아요? 네네. 저한테 치료 받으시는 분들 중에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는데 네. 오래 치료 받으신 분은 10년 이상 치료하신 분이 있는데 그래요? 네. 이게 탈모라는 게 왜냐면 탈모라는 거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거는 진행이 돼서 점점 머리가 벗어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거를 유지한다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유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막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자연적인 코스는 왜냐하면 악화되는 쪽으로 가는 게 그러네요. 자연적인 코스이기 때문에요. 오, 그렇군요. 그런 치료도 있다는 거 저도 네. 또 배우고 갑니다. 그럼 또 두 번째 질문 받아볼게요. 아이님 질문 주셨는데 소아 비만인 아이들이 좀 탈모가 빨리 올 수 있는지 네네. 관련성이 있을까요? 네,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나 이제 그 소아 비만 이제 그 특히 저 사춘기가 좀 됐을 때 네. 사춘기 아이들 중에 갑자기 특히 여자아이들 막 비만이 심하거나 비만이 심해지면서 여드름도 많이 나고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생리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는 난소에 이렇게 조그만 그 물혹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단순히 물혹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은 남성 호르몬을 막 분비하는 그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있어요. 네네. 그런 아이들은 여드름도 심해지고 약간 얼굴에 구렛나룻 혹은 몸에 체모도 많아지고 심지어는 여자아이들이 약간 남자들처럼 이렇게 조금 아비마가 벗어지는 탈모가 약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남자아이들도 비만이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불필요한 남성 호르몬이 증가를 해요.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성 호르몬은 남성한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약간 남성성을 어떻게 보면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필요하지만 우리가 불필요한 남성 호르몬들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정도만 있으면 되지 도가 지나칠 필요 없는 거거든요. 도가 지나치게 남성 호르몬이 나타나면 그게 어떤 그 좋은 쪽으로 가기보다는 이런 여드름을 만들고 탈모를 만들고 하는 쪽으로 가는데 비만인 아이들은 그 피하 지방에서 불필요한 남성 호르몬이 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아 비만인 아이들은 조금 더 탈모라든가 혹은 뭐 여드름 이런 것도 조금 더 심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뭐 자라는 아이들한테 네네. 이렇게 뭐 그 성인 여성들이 하듯이 무슨 다이어트를 시키고 아이들 막 무슨 걸그룹 만들 것처럼 네. 몸매 관리를 이거는 저는 반대고요. 네. 자란 아이들은 잘 먹고 잘 크고 조금 통통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좀 도가 지나치게 너무 비대한 아이들. 근데 조금 그런 아이들은 간혹 보면은 그 집안의 식습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런 아이들 여드름 환자들 치료하고 그러면서 네네. 보면은 엄마 아빠도 같이 좀 통통하세요. 다들 튀김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집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엄마가 해주는 그렇지. 거에 엄마가 따라서 가만히 보면 먹으니까. 엄마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아이를 해주는 것 그렇죠. 같아요. 요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집안의 어떤 식성이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네. 예, 아이를 보시면서 어머님들도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네네. 예, 본인들 체중도 조절하시고 그러니까 네. 이게 건강을 위해서잖아요. 뭐 그렇죠. 외형적인 그런 거의 그렇죠.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네.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탈모랑도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네. 좀 관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 받아볼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복용할 때 발기부전이 생기면 약을 끊어야 하는지. 네, 요 질문을 너무 많이 하고요. 그죠? 예, 약을 드시기 전부터도 요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프로페션 아보다트 드실 때 발기부전이라든가 어떤 성기능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적은 퍼센트예요. 제가 정말 수많은 분들이 저희 병원에 와서 약을 처방받으시고 약을 드시고 하시는데 이런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먹기 전에 걱정하는 분들은 많아도 일단 드신 다음에 이런 문제가 실제로 생기는 분들은 정말 적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질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만에 하나 이런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이게 처음에 생기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그럴 것 높거든요. 같아요. 네. 약을 드시는 과정 중에서 그런 문제가 자연스레 자기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정말로 심각하게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물론 약을 이 문제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러면 경중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한지 발기부전이나 다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한지 만약에 발기부전 쪽에 나는 더 고민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약을 끊어야죠. 그때는. 근데 약을 끊었더니 진짜로 이런 본인의 어떤 성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약을 끊고 한두 달 좀 지내보시다가 그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한 후에 다시 한번 약을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떤 재현을 해보기 위한 그 과정을 한두 번,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해보시고 약을 먹을 때 계속 이런 발기부전이나 성기능 부작용이 계속 재현이 된다. 동일하게 재현된다. 그럼 그분은 약을 드시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좀 되면은 확실하게 그거는 그럴 뭔가 것 그분한테 같네요.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근데 한 번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해서 나는 평생 이 약은 먹으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시 이게 재현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번 문제가 있으면 한두 달 끊어 보셨다가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드셔보시고요.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또 좀 끊어 보셨다가 다시 한번 드셔보시고 그걸 한 세 사이클 정도 반복해 보시고 그래도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쨌든 뭔가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면 끊으면 그래도 네. 다시 회복은 하는 네, 이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99% 99%. 가역적이에요. 물론 여기서는 네네. 숨겨진 1%가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비가역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그거는 적은 퍼센트거든요. 정말 희귀하게 예, 나타나는. 적은 퍼센트이기 때문에 정말 그거까지도 우려를 해서 나는 걱정된다라고 하시면 사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는 것만큼 막 그렇게 막 네, 많지는 절대 일단 않다.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질문 받아볼게요.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여성도 남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분들도 여성도 탈모, 네. 코로나 위험한지?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정확하게 좋은 질문 해주신 것 네. 같아요. 실제로 여성 중에서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는 난소에 조그만 그 무릎 같은 게 있는 분들 네. 같은 경우에 생리불순도 심하고요. 탈모라든가 아니면 머리는 탈모가 되는데 이런 구렛나루 같은 게 쿠션 같은 게 여성인데 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여드름도 많고 되게 그런 분들이 또 비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남성 호르몬 레벨이 보통의 여성보다 좀 증가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남성 호르몬이 증가돼 있는 여드름이 많고 구렛나루 심한 이런 여성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분들을 봤을 때 조금 더 그런 분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미 나왔어요. 그런 그래요? 논문이. 네. 그런 연구도 벌써 발표가 근데 됐나 봐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2019년 12월부터예요. 그쵸, 얼마 안 됐어요. 중국에서 네. 우한에서 시작된 거는 그거보다 조금 전이지만 심각해진 네. 건 2019년 12월부터고 본격적으로 이런 연구나 역학조사를 막 시작한 거는 1월 달 정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짧은 기간의 데이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얘기고 정확하지 않은 얘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조금 우리가 기전을 생각했을 때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조금 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경향이 어쨌든 있을 수도 있다는 네네.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질문 받아볼게요. 조부모님께서 심장병과 당뇨병이 있으셨고 저는 20대 초반에 남성형 탈모를 진단받고 4년째 아보다트를 복용 중에 계신가 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조금 듣고 나니까 걱정도 좀 되시나 봐요. 네네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네. 가족력도 있으시고 네. 20대 초반에 남성형 탈모를 진단받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 향후에 전립선 암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심혈관 질환 혹은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에 비해서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그런 병에 이환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게 있나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죠. 네네. 예, 체중 관리 잘 하시고 과식하지 마시고 음주 흡연하지 마시고요. 네, 뭐 골고루 식사 잘 하시고 편안히 잠 잘 주무시고 그렇게 하면서 아보다트 잘 드시고 그러면 아마 별 문제 없이 충분히 천수를 누리실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당연한 것들인데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네. 너무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탈모에 좋은 음식이 뭐예요? 탈모에 좋은 습관이 있나요? 탈모에 좋은 습관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탈모에 좋은 습관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에요. 잠 잘 자고. 네, 그냥 너무나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실천을 못하는 거. 그쵸. 네, 맞아요. 잠 잘 자고 네. 음주흡연하지 말고 네. 뭐 스트레스 안 스트레- 받고. 네, 스트레스 받을 때 그 스트레스를 뭐 술이나 혹은 혼자 무슨 그 우울증의 나락으로 빠질 게 아니라 운동이라든가 산책이라든가 많은 사람하고 즐겁게 대화하고 그렇게 푸시고 뭐 이런 너무나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잘 실천하지 못하는 거.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 네. 거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결국 탈모에도 좋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기본만 잘 지켜도 네. 잘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니나노님 질문 받아볼게요. 선생님 여드름이 나거나 두피에 빨간 게 생겼을 때 세레스톤지를 바릅니다. 이거 효과 있는지? 아주 가끔 급성으로 생긴 이런 문제에 세레스톤지 바르는 거 효과 있어요. 있는데 이게 만성화되면 안 돼요. 세레스톤지는 여러 가지 복합제인데 약간의 항생 물질 플러스 스테로이드 성분이 스테로이드.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 효과가 굉장히 강하니까 바르면 효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바르면 오히려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뾰루지 같은 게 더 심해질 거고요. 원래 갖고 있던 뾰루지 플러스 다른 모낭충증이라든가 되게 다른 또 다른 병이 생길 수 있고 피부가 얇아지고 안면 홍조가 생길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세레스톤지 바르지 마시고요. 이런 트러블 문제가 자꾸 생기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피부과 오셔가지고 제대로 된 약을 처방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계속해서 질문 받아볼게요. 윤지님,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데 헤드앤숄더 클리니컬 스트렝스를 바르니 뭐가 안 나고 효과를 좀 보셨나 봐요. 이거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지. 아, 제가 헤드앤숄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헤드앤숄더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네. 아마 약간의 항생 물질과 뭐 그런 각질 연화제 같은 게 들어있나 제가 잘 모르겠네요. 헤드앤숄더 샴푸를 안 써봐서. 네. 아, 저는 근데 사실 헤드앤숄더를 많이 써봤는데 네. 좀 시원한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네, 아마 멘톨 성분이 좀 들어있을 네. 거예요. 근데 지루성 두피염에 효과 있는 샴푸는 분명히 있어요. 그 지루성 두피염이 크게 지루성 두피염 중에서도 좀 더 그 같은 지루성 두피염이지만 세균이 좀 더 문제가 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두피의 어떤 민감도가 문제가 되는 염증성 지루 두피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세균이 문제가 되는 분들은 우리가 뭐 노비프록스라든가 뭐 세비프록스라든가 하는 그런 그 두피에 있는 그 말라세치아라고 하는 균이 있거든요. 네. 비듬을 만드는 균인데 균을 줄이는 항균 샴푸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에 두피는 약을 바르기가 어려워서 네. 샴푸는 잘 묻히고 흡수가 되는 헹궈내면 산뜻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노비프록스, 세비프록스 혹은 니조랄 같은 그런 니조랄 샴푸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세균성 그런 지루 두피염에 쓰는 샴푸들이고요. 두피가 많이 민감하면서 뭐 염증이 있고 막 건조하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또 쓰는 그 클로벡스라는 샴푸가 있어요. 클로벡스. 클로벡스는 클로베타솔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아, 들어있는 샴푸거든요. 네네. 근데 스테로이드 성분을 막 바르는 거는 우리가 어떤 원하는 효과 이후에도 계속 약이 남아있으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피부를 얇게 하거나 이후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클로벡스 같은 샴푸는 15분 정도 발라놓고 헹구면 되니까 남아있는 네. 약균이 싹 식혀내려가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지루두피염이냐에 따라서 효과 있는 샴푸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헤드앤숄더 성분인가요? 헤드앤숄더를 지금 찾아주셨는데. 아, 셀레니움이 들어있네, 헤드앤숄더에.
저 성분이 들어있으면 어떤가요? 셀레니움이라는 게 항염작용을 하는 그 성분이거든요. 그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셀손이라고 하는 이 셀레니움 설파이드라는 이 성분이 들어있는 샴푸가 있었어요. 출시가 네. 되고 약으로 출시가 돼가지고 저도 예전에 셀손이라는 샴푸를 많이 처방했었는데 네. 이 약국에서 처방하기에는 그 뭐라 그러고 수치가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제약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셀손이라는 샴푸가. 근데 실제로 저 성분이 효과가 있나 봐요. 네네네, 셀레니움에 효과가 있습니다. 셀레니움 설파이드 오. 효과가 있는 성분입니다. 오, 네, 네. 근데 아마 근데 문제는 이런 헤드앤숄더 같은 샴푸가 이런 상용화된 샴푸는 아주 민감성 두피 있는 사람들한테 쓰도록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용화된 샴푸를 비듬 샴푸라고 썼는데 뭐 셀레늄 설파이드가 들어있어서 효과는 나타내겠지만 샴푸를 썼는데 뭐 향도 사람들마다 취향이 있잖아요. 약간의 어떤 땀 냄새를 없애주는 기능도 들어있어야 되고 혹은 좀 시원한 느낌도 들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라고 그러면 약은 특별히 시원하거나 향이 없어도 약이라고 생각하고 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헤드앤숄더는 일반 그 소매점에 나와 있는 그 리테일에 나와 있는 그냥 네. 많은 대중들이 써야 되니까 많은 대중들의 취향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요. 대중적일 수밖에 그렇죠. 없죠. 약보다. 그러니까 주 성분이 액티브 인그레디언트가 저기 보면 셀레늄 설파이드가 들어있다고 돼 있는데 저 액티브 인그레디언트 이외에 다른 첨가물들이 아마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두피가 민감한 분들한테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네요. 네. 저 성분 때문에 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약만큼 뭐 그렇죠. 그렇게까지 사용하기에는 네. 두피가 민감한 분들한테는 네.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민감한 근데 분들은 기름기가 많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염증성 질환이 생기는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성분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식탐의 제왕님, 모발이 점점 가늘어진다는 거는 탈모의 전조 증상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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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탈모 특히 이제 탈모 중에서도 실제로 처음부터 그 정말 이 생머리가 모발이 줄줄 빠지는 탈모가 있고요. 그런 탈모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머리가 가늘어지는 탈모가 있는데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남성 탈모, 여성 탈모, 그러니까 대머리 증상은 점점 머리가 줄줄 빠지는 것보다 머리가 점점 가늘어지는 가늘어지다가 빠지는 그렇죠. 거죠. 가늘어지다 빠지고 안 나고 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고 힘이 없고 헤어스타일이 옛날보다 잘 안 만들어진다. 그렇다 그러면 예, 탈모가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또 아이님, 습관적으로 머리카락 만지거나 뽑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저도 뭐 가끔 이렇게 톡톡 뽑을 때 있는데 네. 요거가 만약에 뽑으면 그 네. 부분에 머리카락이 다시 안 나는지. 아닙니다. 납니다. 어. 근데 일반적으로 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가끔 뭐 그러거나 한두 개 그냥 가끔 뽑는 거는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뽑는 발모벽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발모벽을 가지신 분들이 본인이 뽑는다는 걸 인식을 못하고 원형 탈모가 생겼다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동그랗게. 네네. 근데 그 구멍이 생긴 부분을 거죠. 본인이 뽑은 거예요. 병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진단을 할 때 보는 게 있는데 보면 알거든요. 아, 딱 육안으로 네, 보면은 이게 원형 탈모인지 뽑는 거 뽑은 건지 벌써 그 끊어져 있는 머리카락의 형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탈모를 많이 진료하는 의사들은 보면 알아요. 그냥 이거는. 근데 그 부분에 그 습관만 줄이시면 다시 납니다. 근데 이 습관이 너무 오래되고 단순히 뽑는 것뿐 아니라 가끔 어떤 분들은 뽑으면서 그 자리를 심하게 긁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면 그 자리가 흉터 조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안 나요, 머리가. 그러면은 일단은 멈추는 게 가장 그럼요. 중요하겠어요. 네네. 그래서 발모벽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뽑는다는 거를 인식을 네.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발모벽이 의심되면 주변의 지인들,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놔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머리를 뽑는 모습을 보면 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멈춰달라. 멈춰주세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뽑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주변에 알리세요. 그렇군요. 팁인 것 같아요. 일단 주위 알리고 네. 말리게 해달라. 왜 금연할 때도 네. 말하잖아요. 아, 그렇죠. 담배 그렇죠. 피는 거 보면은 나 멈추게 네네. 해달라고. 그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안 좋은 습관이니까 좀 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금분신님 질문 주셨는데 샴푸 종류에 따라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수 있는지 혹시 뭐 병원에서도 추천해주는 샴푸 종류는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샴푸 종류에 따라서 머리카락이 많이, 그러니까 뭔가 샴푸가 많이 굉장히 민감한 피부인데 지성 두피용 샴푸 같은 걸 써서 두피염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때는 머리카락이 좀 빠질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샴푸 종류에 따라서
머리가 많이 빠지고 샴푸를 뭘 쓰면 머리가 많이 줄어들고 하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탈모 샴푸는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어떤 그 근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샴푸 종류에 따라서 막 머리가 확 빠지고 머리가 나고 이거는 근거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다만 두피에 어느 정도 자극을 좀 줄이는 게 우리 두피 건강이나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저는 보통 그 저자극 샴푸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극이 적은 저자극 샴푸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까 얘기한 그 약 샴푸들이 있죠. 네. 뭐 클로백스니 뭐 세비프록스, 노비프록스 혹은 니조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쓰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3번은 그런 약 샴푸를 쓰시고 나머지 날은 좀 저자극 샴푸를 쓰시고 약산성 샴푸를 네네. 쓰면 될까요? 그거를 보통은 권해드리는데 네. 근데 약간 예외인 경우도 있어요. 네. 두피에 기름기가 너무 많고 정말 이렇게 누르면 누른 대로 막 이 기름샘이 터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저자극 샴푸보다 네. 오히려 기름기를 좀 확확 빼주는 빼주는 게.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분들은 진짜 샴푸보다 비누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비누보다 샴푸를 쓰는 게 거의 대부분 대중들에게는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얘기 드린 건 아주 드물게 정말 기름샘이 폭발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비누가 샴푸보다 기름기를 더 확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비누로 오히려 머리를 감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네요. 좀 사람마다 좀 다르겠어요. 이게 딱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옛날에 제가 머리를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네. 막 검색을 해보니까 패스트 샴푸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죠? 저 잘 모르는데. 그게 그냥 상품명이 패스트 샴푸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되게 적은데 가격도 되게 비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저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데 네. 이런 거 혹시 어떻게 보세요? 정말 머리가 빨리 자라는지 효과가 있을까요? 그 머리 자라는 속도는 네. 물론 머리가 뭔가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약해져 있는 머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판토가 같은 것들이 머리를 굵게 잘 자라게 해주는 약이거든요. 네. 미녹시딜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머리를 좀 굵게 잘 자라게 해주는 약인데 이게 과연 그런 효과가 있을지는 이거는 아무도 검증하지 않은 거거든요. 확실한 검증은 부족하죠. 저는 믿을 만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좀 상업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군요. 예상은 해보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실제 연구를 많이 하고 만드셨는데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렇게 샴푸를 쓴다고 해서 뭐 머리가 더 쭉쭉 빨리 자란다. 자라는 속도가 뭐 획기적으로 증가한다. 정말 모든 탈모인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 근데 그렇게 모든 탈모인들이 원하는 그거를 정말로 개발을 해내셨다 그러면 네. 인터넷 쇼핑몰에서 저거 판매하고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쯤 그쵸. 어디 요트 타고 지중해에 돌아다니고 계실 것 그쵸. 같은데. 좀 더 검증이 필요한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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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0200 미니님이 또 후원을 해주셨어요. 아, 네. 원장님 강의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또 후원을 해주셨나봐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샴푸 회사에서만 검증된 거군요 라고 말씀해 주신 거 있고 네. 사실 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객관적인 그쵸? 검증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질문 받아볼게요. 육류 섭취, 밀가루 같은 탄수화물 섭취량과 두피염이 관계가 있는지. 네, 그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하면 아까 말씀드린 불필요한 지방이 증가하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물론 일도 많이 하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하는 분이 그 칼로리를 충분히 다 소비하시는 분들은 잘 드셔야죠. 근데 그런 충분한 칼로리의 소비가 없이 섭취만 많이 하시면 불필요한 피하 지방이 증가하고 그런 경우에는 여드름이나 두피염 당연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연관이 있다. 네. 네, 정리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탈모약을 먹어도 간에 무리가 없는지. 아, 네. 지금 그 말씀하시는 탈모약은 아마도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라는 아보다트를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는 간으로 대사가 되는 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간에 어느 정도의 무리를 줄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 근데 그 정도가 간에서 어떤 차지하고 있는 대사율의 비율이 너무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간경화나 간의 기능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닌 한에는 탈모약을 드신다고 해서 간에 그렇게 큰 무리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 탈모약을 처방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약을 드시는 분들은 간 기능과 전립선에 대해서 혈액 검사를 하거든요. 그걸 하는 이유가 어쨌든 약을 장기간 드셔야 되기 때문에
간에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비교적 뭐 이걸 먹는다 해서 그 문제가 더 나빠질 건 없지만 그 문제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결하고 드시는 거를 더 권장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혈액 검사를 하고 약을 처방을 해드려요. 근데 일반적으로 간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 뭐 건강하신 분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질문 받아볼게요. 식탐의 제왕님 질문 주셨는데 탈모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탈모가 아예 없고 또 굵직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부분마다 그렇죠. 다른가 봐요. 네네. 그 남성 탈모도 앞머리는 이게 탈모가 됐는데 뒤는 아주 짱짱한 분들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가운데는 이제 약한데 또 앞이나 다른데 짱짱한 분들이 계시고, 혹은 앞과 가운데가 다 약한데 옆머리랑 뒷머리 짱짱한 분들이 계시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안드로겐 리셉터라고 하는 그 안드로겐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그 리셉터의 차이 같은 건데, 네네. 유전적으로 앞쪽에 그 안드로겐 리셉터가 발달돼 있는 분들이 있고요. 이쪽에 발달된 분들이 있고요. 혹은 전반적으로 다 발달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부위는 더 약해지고 힘이 없어질 테고요. 어떤 부위는 나이가 들고 70세, 80세가 되셔도 머리가 튼튼하게 남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마다 차이가 다른가 봐요. 네네,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군요. 네. 아, LED 마스크 머리에 쓰는 게 있나 봐요.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LED가 네. 그 이론적으로 LED는 효과가 있어요. 머리카락이 조금 더 굵어지고 하는 효과가 있는 건 뭐 이미 알려져 있는 건데, 네. 그럼 그 LED를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 강도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실 이게 정확히 정립된 게 없고요. 네. 또 이런 게 있어요. LED를 너무 자주 할 경우에는 우리가 LED를 쪼이면은 그 모발이 자라든가 혹은 피부에 어떤 콜라겐을 만드는 사이토카인이 증가를 하는데, 그게 과도하게 되면 염증 반응이거든요. 네. 오히려 피부염이라든가 두피염을 일으켜서 두피가 약해질 수 있어요. 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적당한 강도를 가지고 적당한 횟수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적당한 강도의 횟수가 얼마일까? 사실 그거 잘 몰라요. 그거를 LED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들이 실제 임상 실험을 다 하고 만든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쓰시는 게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확실한 효과가 있느냐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정말 이거를 권한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죠. 그리고 LED 마스크가 네. 비싸더라고요. 머리에 쓰는 게 막 비싸더라고요. 100만 원이 맞아요, 넘던데요. 맞아요. 저 같으면은 그 돈이면 약 잘 드시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낫지 않을까요? 좀 검증이 LED 되는 네. 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네. 말씀 주셨어요. 모발이 힘이 세서 직모 곱슬이면 좋은 건가요? 고슴도치처럼 뻗는 머리. 어때요? 모발이 힘이 세다는 거는 굵고 튼튼하다는 건 당연히 좋은 건데, 네. 뭐 직모 곱슬이 좋고 직모인데 곱슬 이거 직모 곱슬은 뭐죠? 서로 다른 얘기 아닌가요? 직모 그쵸. 곱슬? 직모인데 곱슬이다. 그건 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모발이 힘이 세고 굵고 그런 분들은 좋죠. 이제 이런 분들도 탈모가 될 수 있어요. 호르몬의 영향으로.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 탈모가 된 부위는 약해지지만 주변의 털들은 어렸을 때 성향을 유지하기 때문에 굵고 좋거든요. 네. 근데 치료를 했을 때도 이런 분들이 치료가 더 잘 돼요.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타고나기를 모발이 굵고 힘이 좋았던 분들은 네. 나중에 탈모가 진행돼서 약해졌다 해도 치료를 했을 때 더 좋아지고요. 오. 원래부터 너무 약하고 힘이 없던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탈모가 진행됐을 때 치료를 해도 치료 효과가 좀 떨어져요. 슬픈 얘기네요. 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좀 굵고 힘이 있다라고 하면 좋은 네. 거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그다음에 또 머리에 열이 많으면 또 탈모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네네. 말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머리의 어떤 열에 대해서 특별히 과학적인 연구가,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논문이나 과학적인 연구를 보지를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머리에 뭐 열이 많다는, 어떻게 보면 머리에 열이 많다는 건 또 혈액 흐름이 좋다는 거랑 또 연관을 줄 수 있는데, 그러면 더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탈모가 진행되는 부위에 혈액 흐름이 약해지고 섬유화가 진행된다는 논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섬유화가 진행된다는 얘기는 혈액 흐름이 좋지 않고, 혈액 흐름이 적어지면 당연히 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어떤 열이 올라서 탈모가 된다. 이거는 의학적인 우리 의사들보다는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근데 그게- 두피열 뭐 이런 네네네, 말 들어본 두피열 것 뭐 같아요. 해서 뭐 상부열, 두피열 이런 얘기 네네.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게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하시는 말씀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는
뭐 아닙니다. 머리를 시원하게 해준다고 해서 탈모가 좋아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시원하게 해주면 혈관 수축이 일어나고 혈관 수축이 오히려 탈모에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그렇군요. 네, 또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요. 근데 아까 그 오프더볼님 궁금증이 해결이 됐어요. 직모곱슬은 직모랑 곱슬이 섞이신 거를 말씀을 하셨대요. 직모랑 반곱슬인가요? 곱슬이 어떻게 섞이죠? 어떤 부분은 직모고 어떤 부분은 곱슬인가? 그럼 그럴 곱슬이 수가 없는데 그게 유전적으로 네. 우성 유전이 네. 곱슬이 우성 유전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곱슬이려면 다 곱슬이어야. 그렇죠. 곱슬이면 다 곱슬이고 그렇죠. 직모면 다 직모였는데 어떤 부분 좀 어떤 부위는 좀 덜 하고 어떤 부위는 제가 조금 더 잘 이해가 안 심한가? 가네요. 네. 네. 궁금하네요. 네. 그럼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프로페시아를 처방받다가 조금 호전이 없다고 느껴질 경우에 뭐 다른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는 내성이라는 건 없어요. 아, 내성은 내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항생제에서 내성을 얘기하는데 없다. 네. 그 세균들이 변형을 하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전 사스나 메르스 때랑 다르고 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에 이미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많이 알려진 건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예전에 알고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폐에 더 침투를 잘하도록 변형이 된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더 위험하게 보는 거거든요. 세균들도 항생제가 투여가 되면 항생제에 의해서 우리가 잡히다가 이 네. 세균들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변화를 해요. 항생제가 닿아서 이게 항생제는 어떤 세균의 어떤 일부분을 공격해서 그 부분을 망가뜨려 가지고 네. 세균 세포 자체를 죽이는 게 항생제거든요. 세균들이 그 항생제가 공격하는 그 부위를 변형을 일으켜 가지고 항생제 공격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변형을 해요. 그런 항생제를 써도 효과가 없겠죠. 그게 네. 내성이에요. 네. 그 세균은 우리랑 다른 개체잖아요. 우리 몸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이기 때문에 변형을 하는 거고 네네. 우리 몸에서 쓰는 프로페시아 같은 약들은 그냥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의 세포들을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것들은 내성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성이라는 거는 잘못된 용어인 것 같고 하지만 이 프로페시아를 써도 그 효과가 없는 경우는 있죠. 네. 예, 호전이 없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의 종류를 바꿔서 아보다트를 써보기도 하고요. 혹은 뭐 다른 뭐 바르는 약이라든가 어떤 치료를 위주로 또 접근을 해보기도 하고. 근데 이 약을 쓰다가 어쨌든 뭐 효과가 없이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이상 탈모 환자들을 많이 봐오고 약을 처방해오고 하지만 네. 약을 쓰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런 분들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과의 차이는 있을 차이는 수 있을 수 있죠. 있겠지만 네네. 아주 없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보셨다. 네네. 내성이라는 네. 건 항생제 내성은 아예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예 안 네네. 듣는 거. 네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얼른 또 질문 받아볼게요. 천연 샴푸는 좋게 보시나요? 원장님? 아니요, 이게 네. 천연이라고 더 좋고 무슨 화학적으로 합성한 거라고 나쁘고 그거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천연 샴푸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당연하겠죠. 저기 집에서 밥을 해가지고 공깃밥 요즘 같은 날씨에 하루만 밖에 놔도 쉬잖아요. 그쵸. 그죠? 쌀에다가 뭐 다른 첨가물도 없잖아요. 그냥 순수한 그 쌀 곡물류. 자, 샴푸는 여러 가지 천연 샴푸라고 그러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천연 물질을 넣을 때 과연 그게 화학적인 어떤 방부제 없이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혀 네. 못 버팁니다. 천연 샴푸는 없어요. 그러니까 천연 샴푸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건 너무 상업적인 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연 유래 성분을 좀 담았겠죠. 담았겠지만 결국은 그걸 보존하는 보존제라든가 방부제라든가 화학적인 성분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천연 샴푸라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천연 샴푸라고 해서 자극이 더 적지 않아요.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천연 유래 오일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드름도 훨씬 더 많이 생기고요. 우리가 미네랄 오일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세린 같은 것들, 그 석유에서 추출한 화합물이거든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트러블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미네랄 오일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어요. 무슨 그 올레익산이 많이 들어있는 뭐 올리브 오일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피부에 바르는 게 오히려 여드름을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천연이라고 해서 좋다. 천연과 좋은 거 그게 꼭 등식이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아닐 네. 수 있다. 그래서 네. 저자극이라는 게 훨씬 낫죠. 일반적으로.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딱 2개만 마지막으로 받아보고 네. 말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남자애들이 수염을 기르려고 미독시드를 얼굴에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효과는 있을 거예요. 네,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네, 수염
유행인가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저는 오히려 깔끔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면도하고 출근했다가 저녁 때쯤 오후 늦게 되면 한 번 면도 다시 하거든요. 아, 진료실에서. 네, 근데 유행인가요, 수염이? 뭔가 그 예, 되게 도움은 될 멋있어 겁니다. 보이나 봐요. 어린 네. 친구들이. 네. 네, 어쨌든 발모 효과는 있다라고 답변 주셨고 마지막 질문 받아볼게요. 이런 속설 많잖아요. 야한 생각을 하면은 뭐 머리카락이 빨리 자란다. 손톱도 뭐 빨리 자란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뭐 근거가 있나요? 그거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거는 뭐 연구를 누군가의 생각을 가지고 뭐 연구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쵸. 연구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점잖게 보이시는 분이 또 야한 생각 많이 하실 수 있고, 예, 뭐 그분의 생각을 어떻게 알고 그 속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쉽지 않을 예, 것 같아요. 과학적인 근거는 없을 것 같고, 네. 뭐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요거는 아직까지는 밝혀진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도 모두 받아봤어요. 아주 시간이 딱 맞게 끝났는데요. 아, 오늘도 진짜 딱 준비해주신 강의도 너무 유익한 강의였고 질문도 많이 너무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제 1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원장님? 네, 뭐 항상 정 PD님이랑 같이 하면 편하고 재밌어요. 네,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또 오늘 방송 들어와 주신 분들께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시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네, 뭐 요즘에 하여튼 오늘도 제가 코로나랑 연관돼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여러 가지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고요. 특히 뭐 아직까지 정확한 건 아니지만 탈모인 여러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탈모 치료도 잘 하시면서 건강 관리 하여튼 유념해서 건강하게 이 어려운 시기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1시간 동안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네.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